이번 4부에도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 릴레이로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의 목소리 들어볼까요? 제22대 총선 경인지역 후보자를 만나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자 비례순번 8번을 받은 이뇨한 선대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정정을 해야 됩니다. 8번 아닙니다. 4번입니다. 4번. 죄송합니다. 예, 그게 지금 그거를 우리가 지금 고발을 해놨어요. 그러십니까?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네. 저희 국민의 미래가 4번이고 두 번째 긴 투표 용지에 두 번째입니다. 저가 투표를 해서 하는. 국민의 미래는 4번이고 우리 선대위원장님이 비례순번 8번이라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저희도 놀랐습니다. 잠이 확 깹니다. 아이고. 제가 좀 어제부터 좀 예민해졌어요. 그러시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미래는 4번이고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 이뇨한 선대위원장은 비례순번 8번에 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뇨한은 우리 집안은 여기에 130년 전에 와가지고 저는 이제 특별 기화해서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됐는데 이번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경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제일 먼저 제가 방문한 곳이 백령도였고 네. 130여 년 전에 저희 친외조부 할머니의 아버지가 재물포를 통해서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네. 그거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재물포를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출근길 이사 계속 하시죠. 비례 의원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아주 불리하게 돼 있어요. 마이크도 못 잡고, 그렇죠. 또 유세도 못 하고, 또 말도 한국말에 2하고 4가 들어가는 무슨 판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쓰지 말라고 어제 지적을 받았고요. 네. 판이요? 그래서 그 말을 쓰시면 안 돼요. 하여튼 한국말에 재밌는 말 있잖아요. 2가 뭐고 4가 판 들어가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도 못 쓰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억제를 이제 선관위 룰에 의해서. 네. 근데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거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네. 좀 저는 또 어제는 울산, 부산 지역 다 다녔고요. 충청도도 어디입니까? 전라도도 갔다 왔고요. 또 저기 경기 수원 엄청나게 다니고 있는데 좀 답답한 것은 말을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 점이 좀 하나 좀 힘들어요. 그러시군요. 사실 지난 주말 금요일 토요일이 사전투표였습니다, 위원장님. 사전투표율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31.28%. 이 결과가 어떻게 여당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제 진보 진영에서 많이 사전투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수집어하는 우파. 요즘 영어를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샤이 우파. 그런 분들이 이제 나라가 걱정이 돼서 진정으로 그래서 나와서 투표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20석 이상 이렇게 말씀하신 걸 좀 들었는데 사전투표율 이렇게 좀 높아지니까 좀 더 상향으로 잡고 계신 거 아닌지 또 궁금합니다. 제가 교만하게 너무 넘거짚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올림픽 선수가 말이에요. 금메달을 위해서 뛰지. 동메달을 정도 따려고 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30석 이상 막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좀 더 겸손하게 저하고 이소희 후보가 같이 혁신 의원을 했는데 19번. 19번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으면 정말 고맙겠다. 그리고 조금 낮춰서 말씀드리는데 아직 욕심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과한 욕심을 보이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우리 혁신 의원들이 우리 이제 그런 분처럼 혁신 의원 했던 분 또 우리 비례 국민의 미래 사람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좋고 다양하고 평범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국회를 가야 됩니다. 이걸 호소하고 싶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김에 뭐 그 비례 후보들 좀 몇몇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거기 뭐 불교계도 들어가 있고요. 또 조심스럽네요. 말 또 한마디 이름을 또 거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예. 불교계 대표하는 분도 계시고 예. 또 신도협회 또 장애인 장애인은 뭐 이소희 의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요. 네네. 또 뭐 각종 뭐 남북 관계, 경제, 뭐 인권 문제, 한노총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아주 들어와서 보니까 든든해요. 예. 그러시군요. 아니 조금 전에 그 뭐 19번 20석 뭐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은 8번 비례수번 8번입니다. 예. 그러면은 뭐 청색등이 켜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회에 들어가시면 입성을 하시면 네. 어떤 정치를 펼치시고 싶으신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요 포용 정치를 하고 싶어요. 예. 이제 싸움은 그만하고 대한민국 내에 정쟁은 이제 불 꺼야 돼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첫째 민생, 국민을 위해서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예.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그분들한테 그냥 무슨 포퓰리즘으로 뭐 돈을 나눠주고 그런 것보다 그분들이 필요한 도구로 그분들이 말하자면 낚시로 비하면 고기를 줄 게 아니라 낚싯대를 줘서 스스로 일어나서 극복하고 경제가 더 튼튼해지고 예. 더 잘 돌아가게 이런 철학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그 선진국이 됐어요. 전국을 다녀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어요. 아이고 어제 창원 갔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동네에도 갔다 왔고 창원에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은 됐고 이제는 우리가 1등 국가로 가자. 이 정치를 끌어올리자. 경제 수준만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저도 100배 공감을 합니다. 포용 정치하고 정쟁하지 말자. 그런데 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요즘 선거 막판에 들면서 되게 거친 말들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야당을 향해서 쓰레기, 뭐 깡패, 뭐 정치를 뭐같이 한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 그야말로 여의도 사투리 같은데요. 저는 사석에서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저도요 공격받는 게요.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지지분한지. 근데 원래 실력 발휘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그걸 보세요. 그 가족에 돌아가는 거. 뭐 형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조국 보세요. 가정적으로 굉장히 불행해졌지만 법치 국가에서는 반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비굴하게 달라드는 거 저한테도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해오는데요. 좀 우리가요 이제 이런 얘기들은 하지 말고 뭐를 나라를 위해서 할 건지. 원래 김대중 대통령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민주당이 좋은 당이었어요. 근데 변질이 돼버렸잖아요. 한 개인이 자기 살기 위해서 사유화했잖아요. 이제는 거기에 그거를 고발하고 하는 것은 하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많이 변화가 있으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변했잖아요. 인요한이라는 외부 의사가 들어와서 혁신을 했잖아요. 변했잖아요. 변해가고 있잖아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좀 믿어달라. 우리 섬기고 싶다. 좀 우리가 할 수 있게 좀 믿어달라. 이런 호소입니다. 그 위원장님 제가 똑같은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네, 하세요. 예, 그러니까 정치 막말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불러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막말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님이 좀 자중하시라 이렇게 좀 조언하셨을 것 같아서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아이고 한 위원장님은 우리의 당에 우리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정치를 뭐라고 하나요? 4월 저보고 몇 달 전에 만나는데 아침 식사를 같이 조용히 했는데 예. 나는 4월 10일 후에 나는 없다.
아주 한 위원장님은 굉장히 지금 자유스럽습니다. 저는 말 하나 할까 뭐 선거법에도 저촉되고 그 말하는 거에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중시켜야 된다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 목소리도 내야 되지만 저 개인은 이제 조금 한 5일 전부터 저 개인은 공격보다는 우리가 뭘 하겠다 이걸로 전환했지만 제가 어떻게 당을 대표하고 온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 말하는 게 틀린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사석에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들은 굉장히 격한 표현 썼지만 저쪽은 격한 표현 안 씁니까? 뭐 국가를 뭐 끌어내리자 뭐 윤석열을 탄핵시키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파괴주의적인 거예요. 훨씬 더합니다 우리보다. 예. 어떤 상대성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최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의 어떤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종석 주 호주 대사를 적극 두둔한다든지, 뭐 김건희 여사님의 일에 대해서 뭐 지나간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일각이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노래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지나간 일들입니다. 선거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지나갔고 별로 의미 없는데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자꾸 끄집어내고 자꾸 그거를 리바이벌 시키고 오히려 그게 저는 더 걱정스러워요. 더 국가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건 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각자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우리 당 내에서도 그 공격을 한 사람도 있었고요.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나간 일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꺼내고 마치 고장난 충기판처럼 우리 대사는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다 지나간 겁니다. 그 위원장님 지금 계속 제가 좀 불편한 질문이라서 죄송한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가방 수수는 뭐 물론이고 그 얘기 또 하자고요? 아니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잠깐요. 위원장님 과거에요. 80만 홀 간다고 그 전 영부인이 그 전용기를 타고 갔다 왔어요. 좀 균형 있는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저는 위원장님께서 전용기를 대통령이 탈 전용기를 그 영부인이 타고 어디 막말로 관광 갔다 온 게 맞아요? 그건 뭐 부적절하다는 많은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균형 있게 이 문제를 균형 있게 보자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아까 김건희 여사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뭐 민주당 쪽의 입장을 자리 없으니 반론을 드리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4년째 수사가 종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다 끝난 일이에요. 범법적 행위는 없어요. 끝난 일인데 수사 종결 안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요. 자꾸 얘기를 왜 하세요? 그거 아주 적절치 않고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민생 또 전 세계 우리 주변의 강대국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있는데 우리가 이 앞으로 이 반도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고 대통령께서 60조를 얻어왔어요. 상상 처음이에요. 유례 없는 일이에요. 그 투자 그 약정서를 쓰고 왔는데 이제 그 이행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는 자원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리의 자원이에요. 우리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시멘트 외에는 큰 자원이 한국에 없는데 우리가 이 사람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제 더 발전할 건가. 그리고 세 다리가 자꾸 고장이 나요. 세 다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이 세 다리를 이런 세 다리를 고치고 그다음에 어렵게 돈 모은 분들 일평생 일해서 돈 모아서 지금 그래도 조금 안정권에 있는 분들 잘 지켜줘야 되고요. 우리가 무슨 과거에는 귀족당 소리 들었고 뭐 부자당 소리 들었고 뭐 이렇지만 저희들 절대 변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달라진 걸 보여주고 있고 저도 저 같은 사람이 당 내에서 또 처음에 저항이 많았는데 들어와서 전부 뒤집어 놨잖아요.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뭐 옛날은 뭐 어떻고 뭐는 어떻고 맨날 같은 얘기 또 하고 그건 이제 그만합시다. 네,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는 유권자분들이 판단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사실 며칠 전에 그 박단 위원장이랑 대통령 간의 그 의대 증원 문제 그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유한 위원장님이 의사 출신이기도 하니까 저희가 그렇죠. 의대 증원 문제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실 건지 아무래도 이 문제가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대 문제는 지금 대통령께서 특별한 배려를 했어요. 그 의사를 전공의 대표 결국 굉장히 그 의대 문제도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학장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의협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의 핵심은 미래입니다. 미래는 전공입니다. 전공의 대표를 불러서 대화를 나눴고 제가 듣기로는 안팎으로 듣는 소문은 아주 허심탄회했고 했고 정말 예우도 잘하셨고 저는 그 이제 풀려나가는 첫 단추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거를 무슨 뭐 선거에 뭐 좋게 나쁘게 이용한 건 옳지 않고 의학계에 훨씬 큰 이 개혁이 필요해요. 예. 제가 앰뷸런스를 만든 사람이에요. 길가에서 차는 고장 나는데 차는 무슨 사고 나는데 자동차를 끌고 가는 건 돈이 되고 사람이 다칠 때는 앰뷸런스가 부족하고 아마 레커차가 앰뷸런스보다 10대 1, 20대 1은 있을 거예요. 고속도로에. 나가보세요. 네네. 저는 의사로서 기가 막혀요. 이거를 정부에 또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게 선진국이냐. 그거 참 고치자. 앰뷸런스와 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래도 외상 수가 같은 걸 현실화. 소아과 의사가 100명 이상 봐야 겨우 먹고 살아요. 하루에. 어떻게 성실하게 100명을 양질로 봅니까? 예. 흉부외과 아무도 안 합니다. 또 어디입니까? 비뇨기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 산부인과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이 수가 현실화를 해서 훨씬 더 큰 개혁과 혁신이 필요해요. 의학계에. 예. 이제 시작이에요. 이 정원 문제로 시작했지만 문제는 훨씬 큰 문제고 지방에 의사가 없어요. 속초 어디 응급실 지키는데 1년에 뭐 4억을 더 준다고 그래도 안 와요, 의사가.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고 제가 또 알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의사로서 제가 33년 대학병원에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것도 옆에서 돕고 좋은 자문을 해주고 정부가 아니라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위원장님, 여러 유세 돌아다니시면서 민심 많이 청취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위원장님이 뭐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잘한 거는 아니다. 잘못 인정하고 방향 바꿀 용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말이 없어서 공유물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대통령도 정치인이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우리 비례 지금 4번 우리 후보들도 아니에요. 국민의 미래 사람들이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실수합니다. 잘못도 합니다. 정책도 잘못된 것도 있었고 고치기도 했고 바꾸기도 하고.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전 정권에서 백두산 가서 만세 부르고 조금 후에 내려와서 무슨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요. 그게 성공한 정치입니까? 또 탈원전 그게 성공한 거예요? 집값 오르는 거. 심지어 통계까지 조작하는 거. 또 요즘 불법 행위가 돌고 있잖아요. 불법 대출 의혹. 또 무슨 여성 이화대학하고 관계되는 이런 아주 굉장히 나쁜 위안부 얘기가 있고 실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저쪽은.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그거를 누가 지금까지 정말 잘했고 잘못했고 지금 무슨 정부 심판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2년 동안 발목 잡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선수를 못 뛰게 하고 그 다음에 심판한다고요? 못한 거를요? 예. 아이고, 참. 그런 게 좀 저는 상식선을 벗어나고 우리는 정도를 가고 우리는
잘못한 거를 시인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뛰어든 거는 나라의 위기. 인천 상륙작전에 아버지가 들어왔고 장진호에서 우리 외삼촌이 싸웠고 이 위대한 대단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이 포퓰리즘에 빠져서 뭐 개인의 어떤 뭐 성향에 따라서 뭐 네네. 이상한 방향으로 갈까봐 구하는 막 너무 절실해서 너무 걱정돼서 이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뛰어들었습니다. 네네.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네. 저 위원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앞으로 네. 어떤 전략 갖고 계신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다 잘한 거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천 경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걸 반영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더 잘 사는 나라, 또 무엇보다도 공평한 나라, 누구의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나와서 좋은 일자리, 공평하게 그 일자리에 갈 수 있게 미래를 우리가 대한민국의 번영과 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꼭 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이른 아침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 인요한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